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미분 방정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면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식을 쓰면, 이 n은 그냥 상수예요, 상수.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얼핏 보면, 그냥 이런 형태죠. x, y 프라임 더하기 qx는 rx인데 이게 이제 0인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케이션의 한 모양일 뿐입니다. 얘는 그냥 상수예요, 그냥. 이거 여태까지 배운 거 가지고 열심히 풀어보면 풀리지 않으니까 제가 가지고 왔겠죠. 네.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재미일 것 같습니다만, 별로 재미가 없는 학생들은 내가 저거 풀어서 어떻습니까? 인데 일단 요거는 웬만하면 안 풀릴 겁니다. 지금 여기 쓰여진 얘가요, 르장드르 이퀘이션입니다. 네. 프랑스가 예전에 선진국이었고 지금도 선진국이고 수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르장드르 이퀘이션입니다. 어떻게 풀까인데요. 이거 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잘 안 풀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급수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시리즈 솔루션입니다. 시리즈, 시리즈. 한국말로 급수입니다. 급수가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A에 I에서 I 0부터 한다. 이런 거, 이런 거. 이 더하는 거. 수열이 있으면 A0, A1, A2 이게 땡땡땡. 이거를 SN에서 부분합 이런 거 파셜 썸 이런 것도 공부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걸 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의 해 y는 급수의 형태로 쓸 겁니다. am x 빼기 x 낫에 m 승하고 m은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무한급수로 더하면 이게 진짜 저 위에 있는 르장드르 이퀘이션이라고 불리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입니다. 와, 저런 해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할 겁니다. 앞서 배웠던 일체의 미분 방정식 솔루션 테크닉들, 변수 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공부했잖아요. 그걸로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흡수를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밟아보려고 합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또 그 이후에 잠깐 브레이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까먹었을 것 같아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챕터 1부터 3까지의 간단한 머리를 한번 쭉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퍼스트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이제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죠. 이건 이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했고 여기에는 y 프라임이나 y의 거듭 제곱, 이 제곱 이런 거 안 들어갔었죠. 거듭 제곱을 포함하지 않는 일개 선형, 그래서 선형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풀었었습니다. 이거 푼다라는 뜻은 y는 fx의 형태로 해를 찾고 이 해가 방정식 1이면 이거가 1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들에 대한 대표적인 첫 번째 예제 문제가 한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이런 거였죠. 솔루션이 엑스포넨셜 x고 적분 상수가 하나 붙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를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C를 없애기 위해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푼다는 표현도 배웠었고요. 퍼스트 오더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더 고개 미분 방정식인 2 프라임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특성 방정식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들을 했었죠. 그때 여기 있는 이 우변을 처음에는 0을 두고 풀이 방법을 공부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변이 0이 아닌 x에 대한 함수인 것을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rx가 0이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표현이 붙었고 rx가 0이 아니면 난 호모지니어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찾아보니까요. 제차 이거는 이제 비제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호모하냐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우변이 0이냐 0이 아니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공부했던 걸 한번 다시 머리를 상기해 보면 이 px와 qx 둘 다
상수였던 경우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한번 자기가 풀었던 문제들을 쭉 살펴보세요. 집에 가서. 대부분 다 상수였을 겁니다. 간혹 이 PX, RX, QX를 진짜 X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걸 겁니다.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었을 겁니다. 그죠? 뭐 기억날 겁니다. 특성 방정식을 세울 때 그 빼기 1을 하나 더 넣어야 됐었던 주의하라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는요. 이 px, qx가 상수가 아닌 x에 대한 함수인 경우라면 어떻게 이 미분 방정식을 풀 건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 이 낙산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보면 이 앞에 이거 다 x에 대한 함수고 얘는 뭐 상수지만 네,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풀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의 방식이 다 먹혔으면 잘 워킹했으면 뭐 굳이 수업을 하겠어요. 뭐 안 되니까 새로운 걸 찾아냈겠죠. 그 새로운 걸 찾아낸 것이 바로 이 급수입니다. 바로 영어로 시리즈를 이용해야 됩니다. 급수가 뭡니까? 잘 모르는 학생들, 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만 리뷰를 하면 뭐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A0, A1, A2, A3 해서 무한대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표기 방법이나 이런 건 다들 알 거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덧셈을 더하기 하는 덧셈을 무한번 하는 게 이게 가능해요? 이러면서 어떤 값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걸 힘들어서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바꾸죠. 부분합이라고 하죠. partial sum. 그게 개념이 그거죠. SN이라고 붙이고 부분합을 이거는 A1부터 쭉 더해서 n번째 일반항까지만 딱 더하는 얘를 SN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리가 없어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그러면 수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S1은 A1이고 S2는 A1 더하기 A2가 되고 S3는 A1, A2, A3를 더한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 해보면 SN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고 그럼 SN 플러스 1이면 A1부터 AN에다가 하나 더 곱이 붙겠죠. 뭐 이렇게 이제 부분합을 수열로 이렇게 쓴 부분합을 수열의 형태로 S1, 2, 3, SN, SN 플러스 1 뭐 이렇게 쭉 나열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지금 이 얘기 왜 갑자기 나왔냐면 이걸 덧셈을 무한번 못해서 지금 이런 바꿨는데요. 그럼 결국은 요 무한급수잖아요. 얘를 이렇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해서 SN 이게 이 값이 존재하면 그죠? 부분합의 그 극한 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는 an은 수렴한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될 겁니다. 이 책에도 있고 고등학교 책에도 좀 많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면 들어는 봤을 겁니다.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뭐 이게 만약에 존재하면인데 존재 안 하면 얘는 수렴 안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수렴 안 한다의 어려운 말이 발산한다라는 단어를 쓰죠. 일단 그 정도로 리뷰를 하고 그럼 이번에는요 그 거듭 제곱 급수라는 개념인데 이게 다른 말로 몇 급수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한자어를 쓰니까 어려운데 영어로 파워 시리즈입니다. 얘는 뭡니까? 제곱을 거듭해서 해 나갈 거니까요. 이 수열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m을 쓸게요. m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am x 빼기 x 낫의 m 요게 파워 시리즈. 전개를 해보면 m에 0을 넣으면 a0고 0승이니까 곱하기 1이죠. 더하기 a1에 x 빼기 x 낫의 1승 다음은 a2에 x 빼기 x 낫의 제곱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겁니다.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am하고 x 낫은 상수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쓴 겁니다. x가 변수입니다. 결국 이런 지금 썰을 풀고 있는 게 나중에 앞서 봤던 뭐 르장드르 이퀘이션과 같이 또는 잠깐만 돌아갈게요. 어디 갔냐? 이렇게 생겨 먹은 거에서 px, qx가 x에 대한 함수일 때 어떻게 이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거냐? 우리가 배웠던 걸로 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시리즈 솔루션을 차단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밑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식을 1이라고 하면 이 파워 시리즈 개념 잡는 겁니다. 1번으로 쓰여진 요거에서 이 x 이게 변수단 말이에요. 변수. 그러니까 이 뒤에 이 더하기를 한 1번은 변수 x 때문에 값이 미정입니다. 대학교 때 저 수학 가르쳐 준 교수님 이름이 김미정 선생님. 미정입니다. 항상 웃었어요, 수업 시간. 농담입니다. 그래서 나갈 줄이요. x를 x1이라고 합시다. 이 x1은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아까 여기 뭐 x 낫을 썼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하여튼 상수 하나 그냥 떠올립시다. x가 x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m 이꼴 저 위에 있는 파워 시리즈 이렇게 해서 am에 x1 빼기 x0 이렇게 m승을 하면 이거는 값이 미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진다고요. 단 조건이 붙습니다. 단 수렴하면 이 무한급수의 합이 수렴만 한다면 내가 x자리에 x1을 넣으면 이 값은 통해지겠죠. 위에 있는 이거는 x가 변수니까 이 뒤에 있는 이거는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미정이지만 밑에 만약에 내가 특정 값을 여기 딱 넣어주면 이건 어떤 식으로건 뭐 값이 뭐 1억 2,348이 나오든 뭐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물론 수렴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렬 x 자리에 변수인 x 자리에 x1, x2, x3 이거 그게 어떤 상수입니다. 이거를 땡땡땡을 쭉 대입을 할게요. 이렇게 대입을 하면 뭐 x가 x1일 때 결과가 있을 거고 x가 x2일 때도 뭐 어떤 정해진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결과가 존재할 겁니다. 물론 수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렴하는 것들만 뽑아서요. 수렴 구간이라고 나중에 표현할 건데요. 구간을 C, D 하고 괄호를 치는 게 C에서 D까지라는 구간입니다. 이 수렴도 뺍시다. 그냥 구간 C, D가 있는데 구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몇 급수 m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1 빼기 x 낫의 m승이 수렴한다면 이 특정값 하나 넣은 거예요. 물론 여기 x1 자리에 x2도 넣고 3도 넣어서 뭐 다 존재하면 뭐이 n번째까지 간다고 할 때 다 때려 넣었을 때 요 값들이 1 넣고 여기 또 x2 넣고 3 넣고 요 값이 다 존재하는 어떤 구간이 존재할 겁니다. 물론 뭐 그 구간이 아이디얼리 이렇게 모든 구간에서 다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구간 안에서 수렴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수렴한다면 밑에 공간이 없어서 위로 올라가서 쓸게요. 왜 나는 항상 여기 오른쪽이 필까? 됐건. 그럼 이거를 함수 f로 해서 구간 C, D에서요. 어떤 실수 영역으로 봅니다. 이게 정의역 시역인가요? 영어로? 한자어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함수관계 f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 함수관계 fx는 이렇게 m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am x 빼기 x 낫의 m승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함수식이 수렴 구간 C, D에서 어떤 뭐 값은 뭐 천차만별로 나올 테니까 어떤 값이 나온다고 할 때 그 관계식은 요렇게 함수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어서 이 파워 시리즈 몇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결국 또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게 판정법이 있거든요. 이게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걸 판정하는 판정법이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개발해 둔 게 있는데요. 자리가 모자라서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판정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나와. 안 나오지. m 이꼴 0부터 무한대 am x 빼기 x 낫의 m승. 파워 시리즈의 이 수렴 구간을 이제 수렴 구간을 좀 찾아갈 겁니다.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정법인데 제일 널리 쓰는 게 레이시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레이시오 비율할 때 이 판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정법 뭐 이렇게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비판정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급수의 n 플러스 한 번째 거 하고요.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열받았나? 노트북이 m 더하기 1 하고 n 번째 하고요. 그 비율을 나누어서요. 그 크기를 택한 다음에 m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올 겁니다. 그 값을 L이라고 했을 때 그게 1보다 작으면 얘는 수렴합니다. 이 파워 시리즈. 1보다 크면 발산입니다. 1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비판정법이 있습니다. 레이시오 테스트. 아마 대학 수학에 나오는 미분적 분학 책을 봐도 요런 거는 뭐 수열, 극한 관련된 챕터에서 나오긴 한데 뭐 고등학교 때 이걸 좀 본 학생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러면 요걸 해봅시다. m 이퀄 0부터 무한대 am x나 빼기 x나 얘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여기 x에 상수 x1, x2, x3를 넣었는데 요 뒤에 x나하고 똑같은 걸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인데요. m에 0을 넣으면 a0 0에 0승. 여기서 이제 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뭐 쉬워요. a에 1, 0에 1승. 이건 쉽죠. 이건 아니까. a2에 0에 2승. 뭐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a3에 0에 3승. 땡땡땡. 이거는 얘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0의 0승은 뭐 얼마라고 써야 되지인데 1로 씁니다. 수학에서. 그다음 뒤에서 또 하나 더 필요해서 미리 얘기할게요. 팩토리얼 개념 알죠? 2 팩토리얼이면 숫자를 1까지 3 팩토리얼이면 3, 2, 1 5 팩토리얼이면 5, 4, 3, 2, 1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0 팩토리얼이면 뭘까? 0 곱하기 1인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이라고 정의합니다. 0 팩토리얼도 1, 0의 영승도 1. 있죠? 이거 두 개는 일단 기억을 하고 받아들이면 얘는 A의 0 곱하기 1이고 D는 그냥 다 0이니까 A0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파워 시리즈에서 이 뒤에 붙는 X나하고 똑같은 값을 X 자리에 대입을 하면 그냥 A의 0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위에 있는 이 파워 시리즈는 수렴 구간을 지금 찾으려고 뭐 비판정법을 쓰고 뭐 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언급은 했지만 x 이꼴 x 나신 요 포인트에서는 결국은 a 제로니까 이거 뭐 어떤 상수일 거니까 무조건 수렴하죠. 그래서 이 파워 시리즈는 x 이꼴 x 나에서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냐? 뭐 수학자들은 야, 이런 게 특정 포인트에서 수렴해요. 라고 하지만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구간 내에서 함수값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구간 내에서의 함수값의 변화를 살피는 게 이 공학 수학의 특히 미분 방정식에 되게 많이 중요한 파트라서요. 특정 포인트 여기서 뭐 이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니 많이 하는 얘기들은 별로 뭐 우리한테 도움 되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책에 나와서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걸 들고요. 몇 가지 예제 문제 나와 있는 거, 이거 비판정법하고 뭐 푸는 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만 또 몇 개만 설명을 먼저 또 해볼게요. 책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이런 파워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m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앞에 그 am이라고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썼는데 그 am을 얘는 m 팩토리얼로 줬어요. 그리고 뒤에 곱하기 x의 m승입니다.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묻는 게 이 예제 문제. 이런 파워 시리즈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인데 아까 일반적으로 써줬던 식 있죠. m 이퀄 0부터 무한대 am의 x 빼기 x 낫의 m승인데 이게 지금 0일 때죠.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x 낫을 넣는다는 건 0을 넣는 거죠. 그 지점일 때, 즉 x가 0일 때 요 뭐 1번식이라 할게요. 1 파워 시리즈는 수렴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이게 수렴한다라는 거 우리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워 시리즈 편의상 1번식은 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레이시오 테스트를 끄고 와서 좀 찾아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레이시오 테스트는 n 플러스 한 번째 식을 쓰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n 번째 일반항이니까요. n 플러스 한 번째를 분자에 쓰면 m 대신 n 플러스 1 넣으면 됩니다. 분모에는 m 번째씩 이렇게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m을 원대로 보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풀어보면 요 m 플러스 1 팩토리얼은 m 플러스 1에다가 m 팩토리얼 곱한 거니까 요렇게 약분돼서 m 플러스 1만 남아요. 얘하고 x m승하고 요 m승 나오면 x의 1승만 남죠?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m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무한대고 무한대에다 뭘 곱해본들 무한대겠죠. 이거 1보다 큰 값이잖아요. 아까 전에 비판정법에서 L이라고 했는데 L이 1보다 크냐 작냐인데 무한대는 당연히 1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본 요런 파워 시리즈는 덧셈을 해보면 값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무지무지하게 커지는 식으로 발산해버립니다. 이런 파워 시리즈는요.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뭐 수학자들이 관심 가지는 이슈이고 우리는 미분 방정식의 파워 시리즈 솔루션을 구할 건데 이 솔루션이 발산해요. 없어요. 답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저런 일반해 이런 형태의 파워 시리즈는 여러분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책에 있고 발산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전 문제 하나 긁어 온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 해봅시다. 공부도 무한대인데 x의 함수 앞에 1을 곱하는 거죠.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인데요. 또 동일하게 레이쇼 테스트를 쓰면 리미트 m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고 x의 m승 얘는 x의 m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x 이렇게 되죠. 이거 발산해요? 발산 안 해요? 근데 m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 x는 m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값이죠. 이게 1보다 작아야 수렴할 거고 이게 1보다 크면 요 앞에 있는 요 파워 시리즈는 발산합니다. 결국은 변수 x가 1보다 작은 요 조건을 만족해야만 수렴합니다. 요거 일 때 이 파워 시리즈 m 이퀄 0부터 x의 m은 수렴한다라고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또 자리가 모자라 넘어갑시다. 이거 세로로 돌려서 써야 될 것 넘어갈게요. 빈 공간에. 그러면 fx 함수식을 이렇게 앞에서 좀 전에 본 m 이퀄 0부터 무한대의 x의 m승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요. 만약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이거를 1 빼기 x분의 1이라고 두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함수 f는 마이너스 1하고 1 아까 이 얘기의 연장이에요. 이 등호 빼고 요럴 때 비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요 구간에서 어떤 필수역대로 넘어가서 만드는 요 함수식이 1 빼기 x분의 1 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뭐 이러면은 이것도 수렴하는 함수 fx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게 사실은 x가 1보다 엄청나게 작으면요. 1 빼기 x는 1 더하기 x랑 같거든요. 이것도 미분적분학 책에 나오는 식인데요. 요거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식을 m에 0 넣으면 1 나오고 그 다음 1 넣으면 뭐 x에 1 나오고 2 나오고 뭐 뚝뚝한데 이거는 x가 1보다 충분히 작으면 x 제곱부터 d텀 다 무시하면 1 더하기 x잖아요. 근데 1 더하기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요 함수 파워 시리즈 m 0부터 무한대 x m승은 1 빼기 x 분의 1이에요. 실제 나중에 쓸 거고. 근데 저게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놀랄까 봐. 요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쓴 거고 실제 제곱 이하 텀은 x가 작으니까 작은 거에 제곱하면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뒤에 싸그리 다 무시해서 요거 말 거고 그럼 이게 수렴하려면 비판정법을 쓰면 요 정도 구간 안에서 다 수렴할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예제를 풀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3개 있는 겁니다. m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이번에는 m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m승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m 팩토리얼 곱하기 x의 m인데 m승인데 이번에는 m 팩토리얼을 분모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발산할까요? 수렴할까요?인데 비판정법을 또 쓰면 m을 무한대로 보내면 일단 얘는 m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m승이고 얘는 m 더하기 1의 팩토리얼 분의 x의 m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 m 팩토리얼하고 이 팩토리얼 날라가면 m 더하기 1은 분모로 내릴게요. 그 다음에 xm하고 여기 m 날라가니까 x 하나 남죠? x의 1승 남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게 m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무한대분의 뭘 한들 다 0으로 가겠죠. 그럼 이거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 파워 시리즈는 수렴합니다. 진짜 수렴합니다. 특히 여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걸 함수 fx라 썼을 때 x에 상관없이 이걸 달리 얘기하면 함수 fx는 또는 저 파워 시리즈 얘의 파워 시리즈는 항상 수렴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변수 x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오잖아요. 비판정법을 보니까 m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뭘 하건 0이니까 요거예요. 근데 요 파워 시리즈는요 항상 수렴해요. 멋진 결과를 하나 찾아냈죠. 나중에 많이 써먹을 거. 근데 얘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m 이퀄 0부터 무한대에 m 팩토리얼 분의 x의 m승이잖아요. 이거 한번 전개해서 넣어보면 0 팩토리얼은 아까 1이라 쓰기로 했죠. x의 0승이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다 지운 거예요. 1이에요. 1. 1 더하기 2를 넣으면 2분의 x의 제곱. 3 넣으면은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뭐 이렇게 팩토리얼 살리면 뭐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요거 미분적 분학 책 펼쳐보면 얘가 엑스포넨셜의 x승이랑 같습니다. 엑스포넨셜의 x승을 다항식으로 쭉 전개하는 기법들은 뭐 구글에서 찾아보면 설명 잘 되어 있는 것들 많습니다. 요런 파워 시리즈가 결국은 얘였구나. 이제 느낌이 오죠. 지금 우리 미분 방정식 공부하고 있는데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중에 엑스포넨셜의 x로 들어간 거 무지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솔루션 y는 뭐 퍼티큘러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뭐 맨날 여기에 a의 엑스포넨셜 x 더하기 b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해가지고 뭐 맨날 요런 건 나오고 하이퍼 사인, 하이퍼 코사인 전부 다 엑스포넨셜 x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엑스포넨셜 x를 이런 파워 시리즈 무한급수로 표현할 수 있었구나. 근데 그 무한급수를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썰을 풀면서 쭉 풀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무한급수로 주어진 함수 fx가 있으면 이게 급수라서 이게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수렴할까 안 할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파워 시리즈는요. 엑스포넨셜 x랑 같으니까 이 파워 시리즈는 미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엑스포넨셜 미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뭐 급수로 주어진 함수도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뒤에서 또 공부할 겁니다. 자, 필요한 워밍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뒤에 파워 시리즈에 대한 또 몇 가지 더 얘기들, 뭐 스페셜 펑션 얘기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쉽시다. 다음 잠깐 쉬었으니까 다음 얘기로 또 지나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머리를 식히는 동안 우리가 배웠던 얘기를 한 번 더 좀 간단히만 정리를 하면 파워 시리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m 이퀄 0부터 무한대에 am x 빼기 x 낫의 m승 이렇게 하고요. 이게 어떤 구간 여기에서 수렴하기만 하면 이 얘를 fx라 쓰고 함수 f는 a, b에서 어떤 실수 영역으로 그런 관계를 맺을 거고 이때 요 fx를 이렇게 파워 시리즈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 시리즈가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까 앞에서 엑스포넨셜 x가 사실은 파워 시리즈로 원데 m 팩토리얼 분의 x m승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뭐 전개를 하면 2팩분의 x 3팩 x 하나 빼먹었다. x 더하기 제곱. 네. 뭐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사인 x도 있고요.
sin x도 있습니다. 이거 뭐 인터넷에 찾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하나 써주면 m 이꼴 0부터 무한대 2m 전체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m승의 x의 2m승 이렇게 됩니다. 이 전개를 해보면 1 빼기 2팩분의 x제곱 더하기 4팩분의 x의 4승 빼기해서 뭐 이렇게 쭉 전개될 겁니다. 이렇게 다항함수 형태로 전개한 게 sin x다. 이게 파워 시리즈로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함수 f, 이걸 함수 fx라고 하면 이 코사인 x 어디서 수렴하는지 알잖아요. 그 다음 sin x도 이왕식 쓴 김에 하나 더 씁시다. 인터넷에 찾으면 다 있는 거지만 책에도 있고요. 또 한번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수업 시간에 그냥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빼기 3팩분의 x의 3승, 5팩분의 x의 5승을 빼기해서 이렇게 합니다. 뭔가 코사인과 사인 사이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느낌이 오서 미분해봐요. 이게 딱딱 매칭되죠. 미분하면. 그죠? 무한히 가도 다 매칭될 거 아니에요. 이 파워 시리즈를 x에 대해서 미분을 빡 때리면 요 일반항이 여기 있던 요 일반항이 요 위에 있는 일반항이 나오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엑스포넨셜 x, 코사인 x, 사인 x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함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함수가 있을 텐데 어떤 주어진 AM이 있으면 이런 게 AM이죠. 이런 것들이 AM. 얘도 이렇게 AM이죠. 주어진 AM에 따라서 이 파워 시리즈 급수 이 급수가 수렴 뭐 하겠죠. 수렴하지만 뭐 항상 이 위에 세 가지처럼 이 위의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엑스포넨셜 x, 사인 x, 코사인 x 이거와 같이 이거로 함수 fx 이 급수 이거 파워 시리즈를 또 함수 fx를 항상 간단하게 쓰지 못해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안 그런 이놈들을요 스페셜 펑션이라고 합니다. 수함수 뭐 특수하잖아요. 네. 수렴하고 급수로 쓸 수 있고 서로 뭐 미분적분도 되고 연속하고 뭐 이런 멋진 스페셜한 함수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함수들은 파워 시리즈로 쓰더라도 그게 수렴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또 뭐 수렴 안 하더라도 특정 구간 안에서는 또 수렴하기도 하겠죠. 또 특정 구간 안에서는 수렴 안 하고 발산하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너를 이제 점점 미분 방정식적으로 풀어오려고요. 어, m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am x 빼기 x 낫의 m승 그거를 fx 함수라 쓰고요. 그 다음 m 이꼴 0부터 무한대에 2m x 빼기 x 낫의 m승을 gx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이 둘의 수렴 구간은 c, d로 같다라고 합시다. 이게 수렴 구간이 fx 함수하고 gx 함수하고 수렴 구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뭘 못하냐면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수렴 구간이 같으면 fx, gx 즉 무한급수 둘을요 더하거나 빼도 수렴 구간은 즉 이 더하기를 빼기를 한 이 연산을 끝난 이 녀석도 수렴 구간은 그대로 c, d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그거 같아요. 정의역이 같은 뭐 고등학교 때 함수가 있으면 정의역이 같은 함수 fx와 gx가 있다고 하면 f와 g를 더한 것도 결국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의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것과 비슷하게 고민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한급수라고 써서 이 함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의 덧셈 뺄셈을 함에 있어서 우린 당연히 실수 x를 뭐 함수 fx도 실수에서 실수로 연결 지어주는 함수를 많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데요. 뭐 이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무한급수 형태로 쓴 함수 fx, gx가 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더하기 빼기를 하고 싶으면 수렴 구간만 같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더하고 빼고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뭐 할만할 거예요. 그죠? 더하기 빼기를 한번 쓴 식을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써줄게요.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이제 앞으로 웬만하면 여기 0 무한대하고 0 있잖아요. 이렇게 m 고 0부터 무한대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매번 쓰려니까 힘들어서 기분 좋으면 내 쓰고 시간 많으면 쓰고 안 그러면 그냥 무한대만 쓰면 근데 대신에 이걸 1부터 출발하거나 뭐 m 이꼴 2부터 출발하면 명시할 겁니다. 별말 없으면 그냥 m 이꼴 0부터 무한대를 그냥 시그마로 쓴다라고 받아들이고 아마 여러분 책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am x 빼기 x 낫에 m 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bm x 빼기 x 낫에 m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쫙 수열로 쫙 풀고 얘도 쫙 전개를 해서 서로 더하면 결국은 공통인 항은 x의 m일 거예요. x 빼기 x 낫의 m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묶이는 건 am과 bm이 될 겁니다. 더하기 빼기니까 더하기 빼기. 이거는 이렇게 쉽게 그냥 한 방에 하나의 일반항으로 금방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무한급수를 더하고 뺄 때 하나의 무한급수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함수 fx와 gx 둘 다 수렴 구간이 c, d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이 같아야 돼요. 수렴 구간이. 두 개의 함수의 수렴 구간이 다르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는 했고 또 자리가 없으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곱하기를 하려고요. fx하고 gx를 곱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죠? 그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서 am x 빼기 x 낫의 m 이거에다가 bm x 빼기 x 낫의 m입니다. 이 곱하는 거잖아요. 괄호를 쳐서 명확하게 곱하기입니다. 이 곱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무한 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도 무한개의 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나온 거하고 이 한 개 갖고 이 싹 다 곱해야 돼. 다 곱해야 돼요. 거꾸로 여기 있는 놈도 뭐 여기 다 곱하고 뭐 계산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책에 나옵니다. 암기하라고 되게 중요하다고 시뻘겋게 별표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를 해봤더니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대. A0 BM 더하기 A1 BM 빼기 1 더하기 A2 BM 빼기 2 더하기 땡땡땡 해서 AM B0 괄호 닫고 에다가 X 빼기 X 낫의 M승 강조하기 위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수학적 기납법을 써서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원래 거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증명은 맞거든요. 증명은 여기 수업에서 생략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곱할 때 무한급수를 를 곱하는 거는 A0 저쪽 반대편 n번째 A1이면 그 앞에 거 A2면 그 앞에 거 그래서 n번째 가면 제일 반대편에 B0까지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곱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좀 더 멋지게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쓰기 위해서 이 안을요 한 번 더 시그마를 써서 뭐 i라고 합시다. i 0부터 이거 무한대는 m까지 해서 ai b에 m 빼기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러고 x 빼기 x 낫에 m승 하면 되겠습니다. 요 보이죠 이렇게? 요게 그 무한급수의 앞에 붙는 상수입니다. 그다음에 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한급수 fx와 gx가 있을 때 두 개가 다 C, D라는 수렴 구간 안에서 수렴한다라고 합시다. 이때 fx와 gx를 더하거나 빼거나 f와 g를 곱한 것 역시
요 수렴 구간 안에서 그 수렴과 발산을 논의하면 됩니다. 요 수렴 구간 밖을 벗어난 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강조했고요.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하는 때까지 해봅시다. 자, 무한급수 am x 빼기 x 낫의 m승이 있고요. 이 친절하게 m0과 무한대까지 쓰는 거는 이게 좀 중요해서 여기 쓸 겁니다. 무한대고 얘는 bm x 빼기 x 낫의 m이라고 합시다. m승. 자, 이거를 더하고 빼고 뭐 좀 전에 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얘를 한번 미분하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미분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볼 겁니다.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뭐 여러분도 뭐 제일 단순 무식한 방법은 함수 fx를 일단은 식을 쭉 전개하면 됩니다. 이걸 갑자기 미분하려고 하니까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불안불안하면 전개하면 됩니다. a제곱 a0 m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x는 b0, b1, b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덧셈 둘 다 같은 수렴 구간 안에서 수렴한다라고만 하면 둘이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그다음 계속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a0 더하기 b0 그 다음에 얘는 a1 더하기 b1의 공통으로 x 빼기 x 나서 1승 그 다음은 a2 더하기 b2의 x 빼기 x 나서 제곱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전개하면 됩니다.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덧셈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 하려고 했던 미분으로 갑시다. fx 여기만 딱 쳐다보고 예를 들고 미분을 하면 상수 a0는 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죠. 뒤에 있는 x 빼기 x 나서 1승이니까 이 미분하면 1 나올 테니까 a1부터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내려오고 x 빼기 x 나서 1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도 3, a, 3, x 빼기 x 나의 제곱 뭐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될 겁니다. 이거를요 급수 형태로 다시 복원을 시켜 봅시다. 하면 일단 a에 m이라고 쓰고 싶고 앞에 m을 하나 곱하면 m이 1부터 쭉 가는 걸로 하면 요 말이 되죠. 1 곱하기 a1 되고 얘는 x 빼기 x 나의 m 빼기 1승으로 올려야 그죠? m에 1 넣으면 요거 나오고 m에 2를 넣으면 얘가 나오고 m에 3을 넣으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쳐다보는 순간 원래 있던 무한급수에서 한 번 x 미분 때리면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세요. 그러면 am은 그대로 오고 m 미분하니까 그러니까 x를 미분하니까 m 하나 내려가고 x 빼기 x 낫에 m 빼기 1승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뭐 앞에 이것 때문에 사실 망설여졌죠. 덧셈이 이 더하기가 있어서 미분하려고 하니까 뒤에 것만 요렇게 쓰면 될까? 모르겠어 해서 제가 지금 일일이 항을 전개해서 한번 각각의 항을 다 일일이 미분을 이렇게 해봤죠. 그리고 다시 급수 형태로 썼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얘예요. 얘가 보세요. 위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미분을 하면 얘도 뭐 그냥 m 0부터 뭐한데 그대로 쓸까? 이게 망설여졌을 건데 결론이 났죠. 0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m이 0이 아님에 주의하라라는 뜻입니다. 파워 시리즈를 한번 미분했는데요. 그냥 뒤에 일반항 있는 요 AM X 빼기 X 나스 M승 이것만 미분 덜커덕해서 그냥 갖다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요 밑에 출발하는 지점을 M 이퀄 1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면 뒤에 있는 건 그냥 일반항 AM X 빼기 X 나 M승을
미분한 결과일 뿐입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좀 있으면 예를요, m을 뭐 s로 바꿔갖고 s 0부터 출발시킬 거예요. 그러면 s를 m 빼기 1을 s라 놓고 여기를 s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꿀 겁니다. 이것도 s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s는 0부터 무한대 s에 대한 식으로 쭉 쓰고 이 s를 다시 m으로 싹 바꿔서 식을 예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아마 m으로 쓰여진 이 함수 fx를 한번 미분한 f'x도 m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데 뒤에 있는 이걸 이렇게 단순히 미분한 형태가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대입해가지고 변수 변환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 파워 시리즈 미분하면 그냥 미분 때리면 끝나지. 예,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상세하게 보여주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미분한 거에서 한 번 더, 두 번 미분한 것도 한 번 식을 정리해 봅시다. 한 번 미분한 게 있으니까 얘는 한 번 더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요. 색을 바꿔서 덮어서 볼까? 위로 올라가자. fx를 두 번 미분하면 얘는 없어질 거고 얘는 x 1승이니까 얘만 남겠죠? 2a2가 되고 그 다음은 3에 하나 내려오니까 3 곱하기 2에다가 a3 살고 x 빼기 x 낫의 1승 이렇게 됩니다. 뭐 그 다음 건 아마 4, 3, 2에 a 4 x 빼기 x 낫의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은 아마 5, 4, 3 뭐 하고 5, 4 하고 이게 잘못했다. 이거 안 들어간다. 하나만 앞에서 내려오니까 이거는 5, 4 쓰고 A5가 되고 X 빼기 X 나서 3성.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겁니다. 얘를 다시 파워 시리즈 형태로 써보면 시그마 이거 M 이퀄 2부터입니다. 2부터 해서 무한대로 해가지고 M, M-1 AM의 자리가 없네. 이 사이에 X 빼기 X 나의 전체 M-2승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야 이거 원래 fx 이건데 두 번 미분한 거 여기 뒤에 있는 요 일반항 역할하는 얘 그냥 뭐 m 내려오고 또 m 빼기 1 내려오고 그거죠 그거. 네, 별거 없습니다. 그대로 쓴 건데 요게 다르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아까는 요거 있죠. m 이퀄 1 0이 아니면 주의해야 하는데 이것도 0이 아니면 주의하세요. 파워 시리즈로 쓰여진 함수 fx를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할 때 다시 파워 시리즈로 쓸 수는 있으나 시작점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저기 하이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는요. 이거 F에 세 번 미분한 것도 나와야 되니까 또 뭐 급수를 그럼 이건 M 이퀄 3부터 출발해서 뭐 쓰면 되겠죠. 아마 지금 우리 챕터 4에서 다룰 얘기들은 두 번 미분한 거 세컨 오더까지만 다룰 거라서요. 이 정도까지만 전개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M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구나. 함부로 막 파워 시리즈 미분할 때 그냥 뒤에 것만 보고 계산하고 시그마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그걸 좀 강조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아까 전에 집에 가서 해보라 한 걸 여기 시간이 있으니까 봅시다. 아까 한번 미분한 거는 M 이퀄 1부터 무한대 M, A, M, X 빼기 X 낫의 M-1승이잖아요. 요거를 m 빼기 1을 s로 일단 바꿀게요. 치환을 해서 다시 쓰면 s는 그럼 0부터 무한대가 될 거고 m 자리에 s 더하기 1이 들어가죠. 그래서 s 더하기 1 a에 이것도 s 더하기 1 x 빼기 x 낫에 m 자리 대신에 s 더하기 이거는 m 빼기 1이니까 여기 s승 이렇게 됩니다. 요거 보이세요? 원래 함수 fx는 m 이퀄 0부터 무한대에 am의 x 빼기 x 낫의 m승인데 요걸 미분했더니 요런 파워 시리즈가 나옵니다. 요렇게 설명하니까 출발 끝 똑같게 잘 만들었지만 이 뒤에 일반항을 미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m, a, m, x 빼기 x 낫의 m 빼기 1승 이거 안 나오잖아요 모양이. 놀라지 말라고요. 파워 시리즈를 미분하는 거는 얘 모양이 사뭇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이거 m 내려오고 m 빼기 1승하고 그게 아닙니다. 좀 달라집니다. 난 이게 처음에 알기도 어렵고 이게 바로 안 떠오르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미분식대로 미분하는 대로 풀고
출발만 바꾸고 그 출발을 다시 변수 s를 써서 원상복구를 하면 뒤따르는 일반항의 모양도 바뀔 겁니다. 뭐 이러면 f2'x도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s를 이용해서요. 또 바꾸어 쓰면 어떤 형태가 될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쭉 내가 읽어보니까요. 요런 미분 방정식 나오더라고요.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왜 꺼내냐면, 그러니까 르장드리 이퀘이션이라고 요 뒤에 나오는 소챕터에서 이제 풀 건데요. 그 y2 프라임 우리가 뭐 하는지 방향을 절대 잃지 마세요. 안 그러면 더럽게 재미없을 거예요. 난 타겟팅에서 필요한 것만 가르치니까 요거가 x에 대한 함수인 거를 이런 세컨 오드 리니어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y는 뭔가로 나올 건데 그 답이 어, 시리즈로 나올 거예요. 흡수 형태로. 뭐좀 완전 다른 거 아니지만 제가 스페셜 펑션으로 엑스포넨셜 x는 사실은 이미 시리즈로 푼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y 프라임은 y 프라임 빼기 y는 0은 이거 그냥 y는 c 엑스포넨셜 x라고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몇 줄이 뭐예요? 그냥 암산해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시리즈 솔루션으로 푸는 걸 보여줄 거예요. 쫙 풀면 결론은 얘예요. 그럼 왜 시리즈로 풀었어? 그냥 이거로 풀면 되지.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거꾸로 무슨 짓을 해도 안 풀리는데 시리즈로 풀면 딱 풀리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 배우려고 지금 이 지난한 과정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봅시다. 그러니까 예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x제곱 시그마 m 이퀄 2부터 무한대에 m m-1 am x에 m-2 더하기 옆에 자리가 없어서 더하기를 밑으로 내릴게요. 2 곱하기 m 이퀄 1부터 무한대에 m am x에 m-1 이렇게 생겨먹은 파워 시리즈가 있어요. 얘를 문제가 시그마 뭐에 x에 m승의 꼴로 쓰고 싶대요. 물론 이제 편의상 여기 사실은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려면 이게 x낫이 이렇게 전체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x낫을 0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떻게 쓸까에 대한 유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 fx를 m 이꼴 0 무한대에서 am x의 m이라고 일단 둡니다. 찾아야 되니까 일단 형태를 잡고요. 그럼 앞에 문제 이만큼 주어진 식이 있잖아요. 네. 걔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제곱에 요 가만히 쳐다보면 요거 두 번 미분한 거 여기 딱 나오죠. m 이꼴 2부터 출발하는 거. 이렇게 되고 그럼 요 뒤에 있는 요 식을 보면 요거에 한번 미분한 거고 m 이꼴 1부터 출발하는 거죠. 2의 f 프라임 x다.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얘도 자리가 모자라. 지워봅시다. 이게 수열이라서 쓸 게 많아서 요 갖고 뒤로 계속 갈게요. 이걸 x제곱에다가 f2 프라임 x잖아요. 얘를 m 이꼴 이거냐 2부터 무한대 m 빼기 1 am x에 m 빼기 2 쓰고 2에다가 이거는 f 프라임 x니까 이렇게 해서 m am x에 m 빼기 1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거를 x제곱이 있으니까 이제 요걸 안으로 쇽 넣을게요. 그러면 m 2부터 무한대 m m-1 am의 x의 m승 되고 그럼 더하기 이번에는 2, 2도 안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m 이퀄 1부터 무한대 2m am x의 m 빼기 1승 요거는 m이고 요건 m 빼기 1승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게 예제에서 물어본 게 요렇게 된 식을 요런 꼴로 바꾸라고 했으니 x의 m으로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m 빼기 1승 있으면 안 돼요. 이걸 x의 m승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여기 뒤에 있는 요놈을 m 0부터 출발하는 걸로 바꿀게요. 하나를 얘를 m을 내리면요 뒤에는 올라간다고 기억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m 대신 m 더하기 1을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a에 m 더하기 1이 되고 이거 x에 m 대신 m 더하기 1 넣으면 m승이 되겠죠. 빼기 더하기 1 빼기 1 없어지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러면 이제 여기 맞췄죠. xm승 xm승. 근데 이것도 그럼 다 했네 하고 신나게 이렇게 해서 요거 더하기 요만큼 하고 x의 m승하고 답 쓰면 큰일 나요. 요게 달라요. 얘는 0부터 출발하고 얘는 2부터 출발한다고요. 이런 실수들 많이 해요. 자, 그래서 m 이퀄 2부터 출발하니까 이건 좀 지우고 계속 가서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m 이퀄 2부터 무한대로 간다고 하고 m 빼기 1 am x의 m 등 더하기 이걸 할게요. m 이퀄 0에서 1까지만. 여기 뒤에 있는 요만큼을요. 0하고 1은 별도로 뜯어낼 거예요. 이렇게 뜯어내고 나머지 m 이퀄 2부터 무한대 가는 거는 그대로 쓸게요. 됐죠?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이 출발하고 얘 x, m승 같이 갖고 있으니까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둘이 그냥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써보면 m 이퀄 2부터 무한대 하고 m 빼기 1 am 더하기 2에다가 m 더하기 1 a에 m 플러스 1 하고 x에 m수 딱 예쁘게 쓰고 아까 여기 요만큼 따로 별도로 뜯어낸 놈은 뭐 시그마 쓸 것도 없어요. 두 개 대입해서 써봅시다. 0 넣으면 2 어떻게 되냐? 2 0 더하기 1 1 0 a1 x의 0승이니까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에다가 a의 2 쓰고 x의 1승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서 뒤에 항을 붙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전개하는 방식도 있고 얘를요 애당초 어디서부터 건드리냐면 책에서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설명해 주는 게 어디 갔냐. 어,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애당초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M0의 요거 있잖아요. 여기 요 단계에서 어, 이건요. 0, 0이잖아. 그 루트를 잘못해놨나. 네네. 요 식을 쭉 가만히 보면 m을 만약에 내가 2라고 안 하고 m을 0이라고 해도 요 덧셈 한 거에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0을 넣으면 이 전체는 0이에요. 그리고 또 1을 넣어도요. 여기 넣으면 이게 0이 되니까 0이에요. 결국은 내가 이 급수 요 원래 있던 요 급수식 m 이퀄 2부터 출발하는 거 2부터 하지 말고 0부터 출발해도 이 전체 값에 변화가 없었어요. 요런 거를 재치 있게 캐치해내면 이렇게 분리할 필요 없이 그냥 곧장 m 이퀄 2 대신 m 이퀄 0 바꿨으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네요. 둘이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하고 바로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m 이퀄 0부터 무한대 쓰고 얘 그대로 들고 오면 돼요. m 빼기 1, am 쓰고 요 뒤에 있는 거 얘도 그대로 들고 오라고요. 얘다가 m 더하기 1에 a에 m 더하기 1 쓰고 뒤에 x의 m승 공통으로 묶으면 답이에요. 이게.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나 이 밑에 이만큼 쓴 거나 같은 거라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출발점 잘 맞춰라. 그리고 항상 이 뒤에 출발점이 느린 놈에게 맞추는 요런 전개 방식 있잖아요. 요런 거보다는 앞에 놈 중에 혹시 2를 0까지 낮추어도 될 만한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지 잘 째려보세요. 실제 그 케이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제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x제곱에 이거랑 더하기 2에다가 이거를 이런 파워 시리즈 한 줄로 써보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수열들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 연결을 할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거에서부터 미분한 거 형태구나를 파악을 해가지고 뭐쭉 덧셈하면 결과적으로 또 나오잖아요. m 이퀄 0부터 무한대 뭔가씩 am 쓰고 x의 m승 붙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보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재밌어질 거 원래 여기까지 해서 좀 습에 동기를 부여해 주려고 했는데 y 프라임 빼기 y는 0의 솔루션이 실제로 진짜 y는 c의 엑스포넨셜 x인데 이거를 급수의 형태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는 못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걸 풀 때 이런 미분 방정식이 급수 형태의 해를 가진다라는 거를 말하려면 필요한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 해가 y는 시그마 m 이퀄 0 무한대 am x 빼기 x 나트의 m승이면 요 함수 y가요 x 이퀄 x 나트에서 애널리틱하다 하지 않다 이거 뭐 한국말로 하면 해석적이냐 해석적이지 않냐 요걸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 y는 fx가 해석적이면 특정 지점, 뭐 예컨대 보통은 요 지점입니다. x 빼기 x 나트의 요 x 나트는 요 지점에서 해석적이면 우리는 이 함수 y는 fx 또는 이 미분한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반드시 급수해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수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시리즈로 풀어내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 볼 예정입니다. 이게 르장드르 폴리노미얼하고 르장드르 이퀘이션 뭐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요. 좀 지난할 겁니다. 이게 시그마로 막 더하고 빼고 해야 되니까 제가 판서에 것도 되게 많고 쫓아오기도 지루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오면 무슨 얘기하는지 쫓아오기 좋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해석적이다, 애널리틱하다라는 의미부터 출발해서 실제 y 프라임 빼기 y는 0이 y는 엑스포넨셜 x라고 답은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급수회로도 어떻게 풀리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르장드르 이케이션 앞에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어디 갔냐? 이거 이것도 좀 해를 어떻게 푸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